이번 시간에는 제2장 복소평면을 시작을 합니다. 자, 16세기에 우리가 3차원과 3차식과 4차식 다양식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를 실수로만 이해를 했는데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식을 구하는 그 중간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맞는 답을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말이 안 되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다항식을 구하는 근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복소수를 평면에서 좌표를 정해서 점으로 이렇게 정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복소수는 아주 중요한 수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왜 마이너스 루트 6인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복소수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실수를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는 실수인데, 실수를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가 무엇인가, 실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데 현재는 실수를 이해하는데 아주 이제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실수를 수직선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있는 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밑에 이제 수직선이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수직선에 먼저 0을 고정을 하죠. 그러면 수직선에 있는 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0에서 이 점까지로 그리는 이 화살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에는 덧셈과 곱셈이 있는데, 이제 실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실수의 덧셈과 곱셈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실수의 덧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직선상에 A, B 이 두 점이 있을 때, 그럴 때 A 더하기 B는 어디냐면, 자, A에서 0에서 A까지 화살표로 있고 B, 0에서 B까지 화살표가 있을 때 A 더하기 B는 A 화살표의 끝점에서 이 B 화살표를 이으면 이게 나오는데, 이것의 끝점이 바로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이제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B가 이제 음수죠. 그러면 0에서 A까지 화살표와 0에서 B까지 화살표가 있을 때 A 더하기 B는 A 화살표 끝에서 B 화살표를 시작을 하면 이 끝점이 바로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A 더하기 B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덧셈은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실수의 곱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이제 수직선상의 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자, 실수의 A 곱하기 B 이것을 A를 수평선에 대응을 하고 B를 수직선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 좌표를 정해서 A 곱하기 B는 이 직사각형의 이 넓이로 이해를 하는 게 이 곱셈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로 3 곱하기 2, 3 곱하기 2는 3이 여기고 2가 여기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6. 3 곱하기 1은 3 곱하기 1, 이 직사각형의 넓이 3. 3 곱하기 0은 0. 근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음의 넓이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음의 넓이 마이너스 3으로 이해를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자, 이 부분인데 이게 마이너스 6. 넓이가 마이너스 6. 자, 여기서는 이제 3을 고정을 해서 쭉 되면 이 두 번째 수가 이렇게 1씩 감소할 때 이 값이 3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만큼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을 고정을 하면 마이너스 1을 고정을 하고 이제 앞에 이 3을 한 칸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원래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인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입니다.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이거는 2가 되죠. 여기에서 이게 이 값이 2, 1, 0으로 갈 때 이 값이 2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가 되는 게 자연스럽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6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을 고정을 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6인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0은 0이고 자,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3이 고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이 1씩 증가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3씩 감소가 그러니까 3씩 감소가 됐죠. 따라서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이건데 이게 넓이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넓이도 이제 음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음수다. 그럼 이제 같은 것으로 해서 이제 이제 2를 고정을 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인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0 곱하기 2는 0. 1 곱하기 2는 이제 2.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2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인데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또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양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 기하 이런 기하학적인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실수는 수직선에 있는 점으로 이해를 했는데 앞에 곱셈은 수직선에 있는 점으로 이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곱셈의 그 개념을 집중을 했고 우리는 이제 수직선에 있는 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곱셈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에 수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A 곱하기 B를 수직선에 있는 점으로 어떻게 찾아갈까?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자, 0
중심으로 이 수직선에 수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위쪽으로 수선을 그어서, 그리고 이 수선에 이제 1, 이만큼 간 거 1, 또 B만큼 간 것을 B를 이렇게 수선에 표시를 합니다. 1과 B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례식을 이용하는데, 자, 1대 B는 A 대 A 곱하기 B가 되죠. 이 비례식이 성립이 되죠. 이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A 곱하기 B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먼저 1에서 이 점에서 A까지 이렇게 선분을 긋습니다. 선분을 그은 다음에 이제 B를 지나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수직선과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바로 이 점이 A 곱하기 B다. 왜냐면 이렇게 그으면,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대응되는 변에 대해서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1대 B는 A 대 이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 비례식에서 1대 B는 A 대 A 곱하기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B는 A 대 바로 이 점이 A 곱하기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곱하기 B를 수직선상에서 어떤 점인지를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그 점을 실수로 이해를 하는데, 덧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곱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